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껍질 안 벗긴 사과는 개가 안 먹습니다. 실수였고 원래 윤석열 후보는요 앞뒤가 틀린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이분이 정치를 하고 뭘 할 때 과연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죄송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 사고에 준하는 큰 싸움이 있었는데요. 보기 드문 싸움이었습니다. 네. 화제 영상 제대로 보고 오겠습니다. 참 정말 야누스다, 지킬앤 하이드다, 천사 왕마가 공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예.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후보자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인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고 안 한다 그러면 사고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발하시겠다면 허위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그래서 얘기 끝난다 하시라고. 허위 사실 얘기 끝난다 하시라고.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라고 그래서 얘기 하실 요건은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후보자만 해당되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해야 되냐고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고발하세요. 계속 시키라고. 예. 잠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 라이브 참으로 잔인합니다. 자, 스트릿 여야 파이터답게 이 와중에 또 승자를 가려본다고 합니다. 원희룡 vs 현근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원희룡, 현근태. 진정한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카드 오픈! 한 번만. 아, 잠깐만요. 의원님. 룰은 좀 따라주셔야죠. 저희 연습했잖아요. 둘 다 패자야. 둘 다 패자요? 저희 무승부. 무승부요? 무승부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은 안으로 보고 오셨고. 이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재수 의원님. 원희룡 후보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면 그날 이제 현근택 우리 대변인은 그게 고정 패널이에요. 대선 후보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PD가 이 싸움이 커질 것 같으니까 좀 먼저 좀 나가시라 나갔거든요. 나가고 난 뒤에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고발하세요 하는 그게 고발하세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 허공에다 대고 또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의 완패다 이거죠. 완패다. 오히려 지금 우리 현근택 대변인이 대선 후보급이 됐다. 그거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무승부 왜 그러냐면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뭐냐면 그 소시오패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를 더 각인시킨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현근택 대변인이 좀 패한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그 지점은. 그 다음에 그 원희룡 지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과했다. 그렇지만 또 본인의 그 어떤 그 대장동 일타 강사, 이재명 잡는 원희룡, 그거에 대한 인상을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또 좀 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무승부.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주고받는 것들이 있다. 네. 저도 사실은 KBS 라디오에서 한번 사고를 쳐봤거든요. 김남국 의원과 아니 그냥 김남국이라고 하지 말고 K모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가 제대로 된 이렇게 당신 말에 책임을 지려면 여보 당신 안 과연 되는 지금 와서 곰곰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상대가 가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언성이 낮춰지면 이게 다 쿨다운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원 후보도 잘한 거 없어요 보면. 그리고 현 변호사 앞에 계셔서 미안하긴 하지만 현 변호사라도 사실은 쿨다운 했으면 원 후보 혼자 그냥 떠들다가 아마 이렇게 톤이 내려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들이잖아요. 두 분 다 서울법대 나오셨고 두 분 다 변호사 자격증 계시고 뭐 한 분은 대선 후보지만 한 분은 또 한 20년 후에 대선 후보 하실지도 모르는 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방송사에서 싸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최고 지도자급 인사들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좀 대목이 없지 않나. 제가 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댓글 읽어주는 방식으로 그 질문을 좀 하면 어떠냐. 네. 그러면 뭐 넘어가지 않겠냐.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옆에 앉은 변호사님이 또 뭐 그래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료 윤리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제 또 그때도 뭐 유감입니다.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또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러시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질문 좀 해라 이런 틀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과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막 화를 내시고 막, 네, 막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당황하셨군요.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후원 회장도 맡는데요. 지각신이 좀 소환되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많이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이 사과는 개나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라면서 윤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견해를 어떤 전문가적 수준 또는 어떤 뭐 학자적 수준의 견해를 원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법적 단죄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한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논쟁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했던 어떤 규범이랄까 네. 상식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곡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유감 표명하고 송구하다는 표명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과가 올라온 겁니다. 네. 그리고 설사 진짜 개에게 사과를 먹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라면 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껍질 안 벗긴 사과는 개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가 개한테 사과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사과는 했지만 결국은 그러나 흔쾌하지 못했다. 마음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당장 11월 5일 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고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과를 한 거다. 그러나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여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네.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과장되게 너무나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는요 하도 이제 사실 당내에서 아니 검사만 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다 다른 경제를 모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 저는 김재익 같은 그렇게 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얘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 그런 사과할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노련한 정치인이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지금 부족한 거였던 것 같아요. 실수였고 원래 윤석열 후보는요 앞뒤가 틀린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 볼 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앞뒤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캠프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리 그 캠프분 옆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캠프에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시절에 네. 형사 모의 재판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였던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 판결을 했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한 두세 달을 아마 산사를 숨어 다녔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 논란이 되기 이전에도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있으면 헌법 전문에 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를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서 서너 차례 이상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이 일으켰던 내란 행위, 네. 국민들에 대한 학살 행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분명하고. 네. 근데 발언은 좀 잘못됐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 당시로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7곽번이거든요. 네. 80년에 아마 했다는가 봐요. 그게 이제 80년 5월이 계엄령 전까지는 거의 해방 공간이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자유로운 공간이었거든요. 네. 막
군인 막 총칼 있는 상황에서 한 게 아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했고 지금 뭐 수배 떨어져서 도망간 게 아니고 외가에 당연히 갔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근거로 지금 이거 한 30년, 40년 이상 지난 얘기인데 이걸 근거로 어떤 철학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 개사과 그 SNS를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논란이 일던데 만약에 아내분이신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면 이게 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캠프하고 사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캠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적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후보들은 사적인 공간하고 공적인 어떤 캠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당선됐을 때 정도나 뭐 집에 한번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었다는 시각이 11시 14분인가 제가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리고 올렸다는 게 한 12시쯤이라는 것 같고 내렸다는 게 1시 반 정도라는 것 같은데 캠프 실무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입니다. 돈 받고 하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럼 11시쯤에 와서 사진 찍고 12시에 올리고 그거를 또 옆에 사무실 와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토리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같이 자는 사진도 있고 뭐 쪽벌 사진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집에서 찍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이분이 정치를 하고 뭘 할 때 과연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부인이 하지 않겠느냐. 근데 공식적으로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리무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SNS 담당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마 인스타그램도 그게 후보 공식 인스타그램 담당 직원 있고 아마 개 담당 인스타 없어졌더라고요. 뭐 따로 있고 그랬다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굳이 후보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다 자기가 잘못한 거고 요 개 담당 하여간 이 인스타 담당하는 직원들이 와서 사과 시리즈로 한번 뭘 올려보겠다. 그래서 저 앞에 돌 사진도 거기 사과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처음이었죠. 그래서 윤 총장 특유의 스타일, 윤 후보 특유의 스타일, 해봐라, 잘해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의원님, 그 돌산지 문제가 됐으면 그 뒤에 두 번째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맥락이 일사불란하게 캠프 내에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저기 오후 4시쯤에서 후보가 페이스북을 정말 이렇게 진정 어린 사과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고쳐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이 쫙 일사불란하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거기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죄송해요. 그래서 후보 본인이 엊그제 유승민 후보랑 토론회 할 때도 그 사과 기획한다고 그러니까 그 컨펌을 잘해봐라라고 한 게 본인이기 때문에 기획자가 나고 내가 잘못했다. 측근님을 꼭 울려야 되겠어요? 아니 울려야 되겠냐? 그만하세요. 아직 그만. 오늘 네 분 다 싸우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